안녕하세요. 원리셈 저자 천종현입니다. 원리셈의 기획 의도와 퀴즈 원리셈, 원리셈에 대한 해설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서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 지금은 그 첫 번째 동영상인 원리셈 전체의 기획 의도입니다. 자, 연산도 원리부터 알고 풀도록 하자. 왜 이런 연산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만들게 되었었냐 하면, 저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에서 수학책을 계속 연구를 해왔거든요. 실제로 가르치면서. 그래서 어떤 사례입니다. 45 곱하기 3이라는 답을 내야 하는 문제를 어떤 아이가 풀고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45 더하기 45 더하기 45로 풀으라고 하는 곱셈으로 나와 있지 않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45 더하기 45 더하기 45라는 걸 인지하고 얘를 곱셈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곱셈으로 나와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45 곱하기 3이라고 넘어가는 순간 덧셈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를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문제네 이렇게 인식하고 답을 못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답니다. 왜 못 구하고 있니? 했더니 아이가, 저 지금 2학년 아이였기 때문에 지금 연산 학습지 진도를 한 자리 곱하기 한 자리밖에 못 나갔어요. 아직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못 배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곱셈의 의미와 두 자릿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다면 곱셈으로 인식한다 했어도 가능했을지 몰라요. 물론 이렇게 넘어가서 못한 건 아이러니인데, 인식했다 해도 45라는 수는 신모형 4개와 낱개 모형 5개니까 신모형 4개와 낱개 모형 5개가 세 바구니에 있다 그러면 3개씩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모형이 12개, 낱개 모형이 15개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도 풀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2학년에 곱셈을 먼저 배우고 곱셈 구구를 배우게 되는데, 원리셈에는 그래서 곱셈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실제 이제 원리셈의 이 곱셈 부분은 내용이 되게 제가 썼지만 매우 괜찮은데, 7 곱하기 4 곱셈 자체를 배울 때 교과서랑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7 곱하기 4는 가를 수 있다. 7 곱하기 2와 7 곱하기 2로. 이게 이제 곱셈 본연의 의미를 좀 계속 곱씹을 하는 문제예요. 7이 4개니까 7이 4개 더해져 있는 거니까 7이 2개인 것과 7이 2개인 것으로 가를 수 있어,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가르기로. 여기도 9 곱하기 8은 9 곱하기 5와 9 곱하기 3으로 가를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고, 얘를 이제 온전히 식만으로 나타내면 4 곱하기 8은 4가 8개인데 4 5개와 4 3개로 묶어주면 4 5개와 4 3개의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곱셈을 배웁니다.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배우면 뭐에 강하겠어요? 아, 곱셈이라는 것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사실은 이게 분배 법칙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7 곱하기 4는 7 곱하기 2와 2 이런 식으로까지 복잡하게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의미를 아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런 식으로 막 분배 법칙을 배워서 가로를 쓰는 건 아니지만 7 곱하기 4를 7 하나와 7 3개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걸 가르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곱셈을 해 놓으면 곱셈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리부터 아는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6학년에 분수의 나눗셈이 나와요. 분수의 나눗셈 중에 2 나누기 3분의 1이 왜 6인지 이유를 물어봅시다. 아이들이 잘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6학년 아이들이 무척 많아요. 거의 다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물어본 적이 있죠. 물어봤더니 아이가,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했냐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서 3분의 1을 뒤집어서 3 하면 2 곱하기 3은 6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는 구하는 방법이고 그거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 또는 그렇게 되는 이유를 어떤 예들을 들어서 좀 쉽게 설명해봐 라고 했더니 아이가,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적이 있어요. 예. 답을 맞췄으면 됐지. 자기는 답을 맞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짚어볼게요. 3학년의 나눗셈을 처음에 배워요. 근데 이제 원리셈이라는 책은 초등 2학년 마지막에 나눗셈을 배웁니다. 나눗셈의 의미를 배워요. 요 뒤에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20 나누기 5라는 연산은 20개의 사과를 5개의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담자, 이런 연산이에요. 그렇게 하면 한 접시에 4개를 담을 수 있다, 이렇게 구하는 게 나눗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나 심지어 이제 어른들도 나눗셈이 뭔지 이렇게 말을 걸어보면 다들 이 첫 번째 의미만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초등수학을 접하면서 아, 이런 나눗셈도 있었구나 하게 됐었는데, 바로 이런 나눗셈이 뭐냐 하면 20 나누기 5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20개의 사과를 5개씩 묶어서 접시에 담으면 접시가 몇 개 필요합니까? 이런 나눗셈도 있어요. 거듭해서 빼는 나눗셈이라고도 하는데 4개의 접시가 필요합니다. 전혀 20 나누기 5라는 식은 같지만 해석이 전혀 다르죠. 얘는 5개의 접시에 똑같이 담는 나눗셈, 얘는 5개씩 담았을 때 몇 개의 접시가 필요한지로 물어보는 나눗셈. 상황은 전혀 달라져요. 이거는 이제 다른 형식으로 18개의 사탕을 3개씩으로 하면 몇 묶음, 6개씩으로 하면 몇 묶음, 이런 나눗셈이 바로 두 번째 의미의 나눗셈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의 나눗셈을 여기에 적용한다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를 적용해 볼까요? 2개의 사과를 3분의 1개의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누어 담는다라는 건 자연수의 개념에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거지, 3분의 1개의 접시에 똑같이, 어차피 3분의 1개의 접시 자체가 하나뿐인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을 적용을 해보면 2 나누기 3분의 1은 일단 사과 1개를 3분의 1개로 자르면 3조각이 나오고 사과 2개니까 6조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개씩을 접시에 똑같이 담으면 접시는 6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배우고 있다는 걸 이 곱셈 자체를 배우는 과정에서 강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습하는 게 한 단원, 이렇게 연습하는 게 한 단원, 이런 식으로 단원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6학년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 때 배웠으니까 이제 원리셈으로 공부했으면 이렇게 하는 걸 당연히 알아야지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아는 게 아니죠. 그 내용이 나왔을 때도 그런 의미로도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12 나누기 3은 4라는 나눗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6학년 나눗셈이에요. 6학년 책입니다. 6학년 원리셈에 나눗셈의 원리를 공부하는 단계에서 12개의 사과를 3개의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담는 것과 12개의 사과를 3개씩 접시에 나누어 담는 건 다르다, 어떻다, 이렇게 이제 해주고, 그림으로 나눗셈 자체의 나눗셈을, 분수 자체의 나눗셈을 이런 의미로 한번 해석해보고 나서 그 원리로 한번 해볼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곱셈으로 고치고 역수로 고쳐서 계산해,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전에 원리를 적용해서 한번 이 답을 한번 내어볼래?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원리셈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원리셈은 연산책임에도 불구하고 책마다, 주제마다 하루치의 양에도 각각의 학습 목표가 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의 예를, 한 모듈이 될 만한 이렇게 딱 떼어서 하나의 어떤 요렇게 떼어보고 요렇게 떼어보고 떼어봐서 하나의 좋은 예가 될 만한 예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곱셈을 어떻게 2학년에 배우느냐, 마침 앞에 또 예도 들었네요. 그 학습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곱셈은 2학년에 4권의 곱셈을 배우고 5권의 곱셈 구구를 배우고 6권에서 앞에 예로 나왔던 나눗셈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나눗셈은 원래는 3학년 내용이에요. 3학년 내용인데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다른 책들도 당겨서 하는 책들은 간혹 있죠. 연산 특히. 근데 얘는 당겨서 하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요. 내용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구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2학년에 교과도 그래요. 곱셈의 의미를 먼저 배우고 나서 곱셈 구구, 즉 구구단을 외우는 단원이 있어요. 이건 사실 외우기 위한 목적이 더 커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 외우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죠. 노래로 외워야 된다, 이런, 뭐부터 어떻게 쉽게 외우느냐 질문 많이 받아요, 제가. 그런데 그렇다면 나눗셈의 연습 자체를 곱셈 구구의 범위에서만, 3학년에 나오는 내용에서, 3학년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곱셈 구구의 범위에서만 하는 나눗셈.
그것만 가지고 와서 나눗셈의 의미만 여기서 공부하고 실제 연산은 얘한테 도움이 되는 나눗셈을 하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곱셈하고 곱셈9구하고 나눗셈하고 하면서 중간에 저절로 구구단이 외워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그리고 1권을 좀 더 뜯어볼게요. 1권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곱셈을 배울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1주차에는 곱셈이란 말을 쓰지 않고 몇의 몇 배, 몇 배라는 개념을 가지고 구체적인 그림들을 가지고 또는 수를 가지고 몇 배를 배우고요. 2주차로 넘어가면 이제 곱셈을 배워요. 그래서 곱셈이라는 게 뭐구나 해서 아까 그 곱셈 가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고, 3주차로 넘어가면 같은 수의 덧셈을 이용한 곱셈을 배웁니다. 이게 뭐냐, 6 곱하기 8이다 그러면 6, 6, 6, 6, 6, 6, 6, 6 6, 8개를 더하는 거다. 그러면 얘를 자 이렇게인데 6 곱하기 8, 6, 8에 48인데 구구단을 아직 못 외웠어. 그래도 곱셈의 의미를 생각하자면 그럼 어떻게 풀 거야 했을 때 이렇게 둘씩 묶어서 해결하는 게 쉬울 수 있어요. 쉬워요. 요런 거를 둘씩 모아서 하는 거. 요런 셈이 곱셈에도 도움이 되고 묶어서 계산하는 게 이제 아이들 수를 가르고 모으고 하는 앞으로 다른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셈을 다양하게 알아보면서 같은 수의 덧셈이라는 의미를 이용한 곱셈, 그 다음에 4주차에서는 곱하기 5, 곱하기 5는 빨리 외워지잖아요, 그죠? 2단과 5단은 빨리 외워집니다. 그래서 곱하기 5를 이용한 곱셈을 또 따로 배우고, 마지막에 이걸 전체 집중 연습하는 단원이 한 단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1주차 내용, 이 몇의 몇 배만 살펴보면 또 어떠냐, 그 안에서도 그냥 몇의 몇 배만 계속 연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띄어세기로, 곱셈은 처음에 띄어세기로 많이 배우거든요. 띄어세기로 몇 배 알기를 배우자. 물론 곱셈에 들어가서도 아마 띄어세기가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수의묶음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서는 그림이나 수 띄어세기로 했다면 여기는 수 자체의 묶음으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수의 몇 배 해서 뭐 4의 7배, 4의 3배 이걸 구해봐라 하면 이제 띄어세서 구하든 수의묶음으로 구하든 몇 배의 의미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떤 수의 몇 배를 구하시오 하는 건 이제 조금 집중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되고, 다음으로 곱셈 자체의 의미로 2주차에서 넘어가는 게 되겠죠. 이런 학습 목표가 있다. 얘는 제가 이제 책 쓰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원리셈의 또 다른 하나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부라는 것도 리듬이 있고 학습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으면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이에요. 연산이 왜 힘드냐? 교과 수학도 힘들어요. 근데 연산하고 비교하면 연산이 더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지루하고 똑같은 반복을 계속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연산 학습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앞에는 원리 위주로 좀 이렇게 문제가 조금 적더라도 생각 좀 하게 해주면서, 시간은 비슷하게 걸릴 수 있어요. 하고, 또 뒤로 가면 집중해서 연습해야 될 곳에서는 연습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재미있는 문제로 해소도 좀 하게 하고, 공부하면서 이건 즐겁네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하고, 이런 어떤 리듬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목표라는 건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연산 공부를 통해서, 연산 연습을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꾸준히 해야 되는 연산이면서 지루하고 힘든 싸움이 되는 공부인 연산을 학습 목표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다양성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자, 원리를 배울 때 학습 목표에서 이제 보면 처음에 원리를 알게 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왜 곱셈, 세로셈을 할 때도 이렇게 곱해서 여기에 적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에 적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교과서도 항상 가로셈의 원리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수 모형을 통해서 10에 대한 모형과 낱개 모형이 이런 식으로 곱셈의 원리로 작용한다. 그래서 자릿수마다 따로 계산하는 거야. 이걸 이해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1차 말하자면
그렇게 넘어올 때는 이제 수만 가지고 또 연습을 하고 문제들을 다루어 봐야 되겠죠. 이렇게 3페이지를 연습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엔 또 바다 올림이 100의 자리로 있을 때도 이번에는 동전 모형으로 동전수 모형으로 12, 10개 모여서 100원짜리가 되니까 자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 모형으로 또 배우게 되고 그것들을 또 수로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음 세로셈은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세로셈은 가장 편리하다고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다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셈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단계에 들어가면 한 자릿수 3개의 곱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두 자릿수 한 자리의 곱셈을 연습하게 하고 그 다음 문장제로 가서 문장제를 하고 또 이제 진짜 연습만 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막 식을 써놓은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덜 지루하고 이렇게 하면 또 연습량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꽤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이런 패턴식으로 주거나 아니면 이런 패턴식으로 풍차 모형을 주고 가운데로부터 화살표 방향으로 같은 규칙으로 곱셈을 해라. 뭐 이런 문제들 주거나 아니면 가로셈으로 나와 있지만 세로셈으로 고쳐서 적도록 하는 예시를 보여주면서 세로셈으로 고쳐서 써. 근데 완전히 세로 적을 필요 없어. 여기다 쓰는 거야. 이게 실제로 니네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큐브의 개수를 가로, 세로, 높이로 곱해서 구하는 것을 곱셈 연습을 하면서 적용하도록 하고 또 이거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 곱하기 두 자리로 배열되어 있는 세로셈도 같은 원리로 할 수 있어야 해 하고 마지막으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중에 23 곱하기 9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23 곱하기 10에 하나를 뺀 23을 하나를 뺀 거랑 같아. 그래서 곱셈을 하면 이렇게 20 곱하기 9, 3 곱하기 9 한 다음에 그걸 각각 하고 더하고 해야 되지만 얘는 230 빼기 23을 하면 되니까 사실상은 한 번만 뺄셈 계산을 하면 되는 것처럼 간단해져. 이렇게 초등 3, 2권에 1, 2, 3단원에 걸쳐서 3단원에 걸쳐서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를 다양하게 연습하고 이해하게 처음에 이제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점점 연습 쪽으로 오고 마지막에 아주 특이한 내용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해소의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4단원은 이거에 대한 집중 연습, 도전 계산왕이라고 하는 집중 연습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단원에 대해서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공부하게 되네요. 이렇게 원리셈의 기획 의도라는 것은 원리, 그 다음에 그 원리를 배우고 연습으로 넘어갈 때 그냥 숫자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이론, 어떤 원리, 어떤 적용 이런 것들을 알게 해야 돼라고 해서 작은 사이사이에 정말 행간과 페이지 사이에 제가 이제 쓰면서 여러 가지 의도들이 많이 숨어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